자, 제7장 기타 아변. 기타 아변에는 선제 아변, 뭐 형광 아변 또는 도금 아변 뭐 그런 것 등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 등을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이제는 선제 아변입니다. 자, 선제 아변이라는 이제는 선제란 얘기는 보통 와이어를 말하는 거죠. 와이어. 그래서 와이어 소재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직경이 보통 5.5에서 40mm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늘고 긴 강제를 말한다. 치수 범위가 아까 5.5에서 40mm라는데, 그래서 5.5mm나 요새는 이제 최고 50mm 정도까지 아주 큰 지름이 큰 선재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면 형상은 대부분 원형이 많죠. 원형으로 된 이런 와이어인데, 이것이 용도에 따라서 또는 육각형도 있고 또는 뭐 정방형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장방형. 육각형이 말 그대로 육각 이런 형태, 정방형은 이런 형태죠. 장방형은 조금 더 이렇게 너무 이런 형태, 한쪽이 치우치면. 그 다음에 이형 단면은 이렇게 단면이 이런 식으로 된 거, 이런 것 등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선제아변의 공정을 보면 공정 중에 조금 틀린 게 있습니다. 일반 판제아변하고 틀린 게, 가열로 똑같고 조아변 똑같은데 여기 중간 아변이 들어갑니다. 중간 아변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열간아변에서는 조아변을 하고 그 다음에 사상아변을 하는데, 이 형광아변 쪽에서는 이런 뭐 선제아변 같은 형광아변 쪽에서는 바로 중간 아변이 한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간 아변을 하고 그 다음에 사상아변을 하고 그 다음에 냉각을 하고 정정을 하는 거다. 그렇죠. 자, 왼쪽에 보면 꼭지버 디바이스의 선제 가열 작업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좀 소재 사이즈는 두께하고 폭하고 길이를 다 곱해줘야 되는 거죠. 소재 사이즈는 두께, 폭, 길이, 두께가 곱한 거. 그 다음에 가열 능력 같은 경우는 톤으로 따지고, 그 다음에 온도, 장입 온도나 추출 온도, 뭐,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소재 장입 방법이 장입 열수, 장입 몇 열을 장입할 건가, 그 다음에 이거의 장입 간격, 요 간격을 어떻게 이제 장입할 건가, 그런 장입 간격 등을 이제 그런 조건을 따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선제의 기본 요건이 있습니다. 자, 선제는 인발하기 쉬운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가공이 쉬워지죠. 그 다음에 외부 조건에 의해서 조직 변화 가능성이 최소화 됩니다. 이제 이게 가공을 하다가 여기 이런 조직이 변형이 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선제 전체에 걸쳐서 성질이 균일하겠죠. 그래서 전체에 걸쳐 균일하고, 그 다음에 우수한 기계적 성질을 얻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선제 표면에서는 스케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스케일 제거가 용이해야 됩니다. 자, 보통 이제 선제 조직 같은 경우 여기 있습니다. 선제 조직은 대부분 고탄소 경우의 경우 초석 페라이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펄라이트가 아주 미세한 그 펄라이트 조직인 소로바이트 조직을 넣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선제아변 공형 설계. 공형 설계라는 얘기는 선제가 여러 단면이 일반 판이 아니고 여러 모양이기 때문에 아변제도 이렇게 모양이 새겨져 있는 거거든요. 자,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처음에 예를 들어 소재 단면적이 이렇게 빌레 형태 있으면, 이것이 요 동그랗게 하려고 하면 이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동그랗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얘가 롤이거든요. 바깥에 있는 게. 롤이 이런 롤로 두 개를 이렇게 누르고,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누르고, 또 뭐 이런 식으로 누르고, 이런 식으로 누르고, 이런 식으로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가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래서 롤에 이렇게 모양이 새겨져 있는 걸 보고 공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형 설계 목적이 이제 정확한 치수의 제품을 생산하는 거다. 그렇죠? 판제아변 같은 경우는 치수가 안 맞아도 뭐 다시 아변을 하고 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공형 아변은 치수가 안 맞으면은 나중에 교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치수 교정은 잘 안 되는 겁니다. 치수 교정은. 그래서 처음부터 정확한 치수로 제품을 생산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혹시 표면 결함이 있다, 그런 거 역시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제품의 내부 응력도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자체로 거의 완제품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용은 최소화하고 최대한 효과를 내겠죠. 그 다음에 아변도 용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롤의
국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닿는 부분 중에서 이제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은 마모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국부적인 마모 방지나 전체적으로 롤 마모가 감소시키기 위해서 공영 설계를 한다는 거죠. 여기 뭐 비슷한 얘기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정형화된 공영 설계를 하는 이유. 보면 패스당 단면 감소율, 즉 연신을 크게 할 수 있다. 이거를 이렇게 모양을 한꺼번에 한 번에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정형화된 형태로 이렇게 가는 이유가 바로 단면 감소율을, 즉 연신율을 크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연신율에 의해서 연신에 하면서 불필요한 폭 퍼짐 변형이 작은 거죠. 판재 같은 경우는 폭 퍼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얘는 그것이 아니라 퍼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딱딱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공형을 맞추는 거죠. 그 다음에 흠집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기존에 있는 흠집도 역시 이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여기 흠집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걸 돌려갖고 다시 아변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흠집이 없어져 버리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재를 롤 갭 내로, 요 롤 갭이면 요 안에 이제 공간이죠. 여기로 얘를 이쪽으로 집어넣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바로 하려고 하면 잘 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잘 들어가게끔 유도해 주는 것이 이렇게 공형으로 해서 그러면 나중에 여기가 이렇게 들어갈 때 쉽게 잘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롤에 아까 여기 국부 마모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는데 이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한 거죠. 이런 것이 공형 설계인데, 그럼 공형의 기본은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형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각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각형은 요거죠. 이렇게 각형, 요런 형태 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원형이 있습니다. 원형, 이렇게 동그란 원형. 그 다음에 요런 건 타원형이죠. 타원형이 있고, 그 다음에 마른 목골이 있어요. 마른 목골 모양으로, 완전 정사각형은 아니고, 이제 약간 이렇게 정사각형이 틀어져 있는 거죠. 그런 게 마른 목골이죠. 자, 이렇게 공형은 4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선제 제조 기본 공형을 보면요. 맨 처음에는 S로 합니다. 각형 형태로. 처음에는 아마 이것이 빌렛이 처음부터 이렇게 좀 컸을 겁니다. 큰 것이 점점 작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럼 여기까지 이제 S죠. 그 다음에는 상하변으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이때는 타원형으로 위아래에서 누르고, 그 다음에 좌우에서 누르고, 그래서 좌우하변하고, 그 다음에 상하변하고, 그래서 좌우하변 5로 하고, 그 다음에, 각형으로 또 상하변하고, 그래서 여기에 좌우하변 5로 하고, 그 다음에 각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좌우하변 또 5로 하고, 그 다음에 R 동그란 걸로 이제 상하변을 해서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디까지가 조합변이고, 어디까지가 중간화변이고, 어디까지가 다듬질화변이냐. 보통 여기까지는 이제 조합변으로 치는 거고, 여기서부터 요 정도까지는 이제 중간화변 형태고, 여기서부터는 다듬질화변 형태죠. 다듬질. 그래서 조합변은 대부분 각형 아니면 마른 목골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화변은 타원과 각이 같이 있는 거예요. 타원형과 각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듬질은 타원과 원이 같이 있는 겁니다. 다듬질은 타원과 원이 같이 있는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한다는 거죠. 이것도 잘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공형의 직경 계산하는 거예요. 자, 공형의 직경에서 작업 직경은 롤 직경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소재 두께하고 롤 갭하고의 차이를 빼서 롤 직경에서 다시 빼주면 됩니다. 여기 이제는 작업 직경, 롤 직경 빼기,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소재 두께 빼기 롤 갭이다 하는 얘기죠. 계산 예시를 봅시다. 롤 직경이 325mm, 롤 갭이 5mm, 그 다음에 소재 단면적이 300mm, 소재의 폭이 200mm일 때 작업 직경은 어떻게 되는가? 자, 작업 직경은 롤 직경이 325 빼기, 그 다음에 소재 두께를 하는데 소재 두께가 안 나와 있죠. 소재 두께는 여기 단면적하고 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단면적을 폭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단면적을 300이고, 그 다음에 폭이 20이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하면 이게 15가 되겠네요. 15. 그 다음에 롤 갭이 아까 5mm가 됐죠. 롤 갭이 5mm. 그러면 여기가 이 안에가 10mm가 되겠네요. 그러면 325 빼기 10이니까는 315가 되는 거죠. 315가 이제
실제 공용의 작업 직경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제 아변 작업 보면은 아변기는 크게 세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뭐 벨지안식이 있고 그 다음에 베드슨식이 있고 가레식이 있는데, 뭐 벨지안식 같은 경우는 3단 아변기하고 2단 아변기가 옆으로 연결시킨 거고요. 그래서 먼저 3단 아변 조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단 아변기를 거쳐갖고서는 2단 아변기가 또 여러 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다듬질 아변하는 거고, 베드슨식 같은 경우는 이제 일종의 연속식 아변기입니다. 우리 뭐 판재 아변에서 연속식 아변기 하듯이 연속식이라고 수평롤하고 수직롤 그런 거를 직선으로 이렇게 쭉 일렬로 배치한 거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가래식 같은 경우는 이거를 벨지안을 조금 개량한 겁니다. 개량한 것이 이제 가래식이다. 그래서 벨지안식을 개량해서 큰 강편에서 출발하는 방법을 2단 조합변기하고 그 다음에 선제 아변기를 조합이 아니라 조합한 형태라는 거지. 그 다음에 저는 블록밀이라고 합니다. 블록밀이 선제 아변에서 사용하는 건데, 이게 물론 강판 아변에서도 사용을 하기도 해요. 강판 아변 같은 경우는 스테인리스 강판 아변기에서 블록밀을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유막변에 사용하는 아변기는 유섬 아변기인데, 이것이 스테인리스 강판 아변 할 때 사용하는 블록밀이다. 블록 형태로 되어 있는 아변기입니다. 자, 이 블록 아변기를 사용하는 특징은요. 특징을 보면은 고속 회전이 가능합니다. 고속으로 회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소재 자체가 비틀림도 없고, 그 다음에 롤 표면에 결함도 발생 안 하고, 그 다음에 스탠드 간격을 좁힐 수 있습니다. 다닥다닥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또 실수율도 좋아지고,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실수율도 좋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이 이제 블록밀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선제 작업이 완료되면 냉각을 해야 되는데, 냉각 방법은 크게 네 가지 방법입니다. 뭐 자연 냉각이 있고, 그 다음에 공기 퍼텐팅, 이건 어떻게 보면 압축 공기를 불어넣는 겁니다. 압축 공기를 불어넣어서 일정 온도로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연 퍼텐팅은 납용액에다 이렇게 담궈서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조질 냉각이 있습니다. 조절 냉각, 조질 냉각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설비로는 장력 제어 설비로는 장력 제어한다 그러면 리피터나 업루퍼 또는 사이드 루퍼죠. 그래서 리피터 같은 경우는 아벤제를 활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거기다 집어넣고서는 다음 공형으로 유도하는 장치가 바로 이제 리피터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권치기는 이거는 판재에 있는 권치기하고 형식이 똑같습니다. 가르식이나 에드본식 있는 거. 개념 잡기 문제를 볼까요? 선제 아변에서 공용 형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최대 폭퍼짐으로 연신시킬 거. 이것이 틀렸네요. 이거 최대 폭퍼짐은 이거는 열간 아변, 강판 아변에서 강판 아변에서 고려되는 거죠. 그래서 판재 아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니다 얘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선제 공정에서 아변기관의 장력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가 아닌 것은 업루퍼, 리피터, 사이드 루퍼 맞고, 가이드는 아니죠. 가이드 같은 경우는 소재 진행이 원활하게 잘 되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4번의 가이드가 아닙니다.